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정혜 코치 함께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카랑카랑하다 못해 엄청 밝으신데 네. 평소에도 이런 목소리신가요? 네, 평소에도 이런 목소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목소리를 유지하시는 비결이라도 있나요? 좀 텐션을 올리려고 네.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좀 긍정적으로 저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서, 네. 이런 목소리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로 굉장히 멋진 모습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네. 막상 이렇게 뵈니까 네. 정말 훨씬 더 매력적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네. 우리 목소리로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네. 좀 에너지를 넣어드리는 네. 그런 네. 멋진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목소리?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무한 가능성의 소유자입니다. 오. 네.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멋지고 아름다운. 네.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주 네. 멋지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멘탈 코칭이라는 용어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 혹시 본인이 생각하시는 멘탈 코칭 네. 어떻게 간단하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멘탈 코칭이라는 게 좀 어렵고 다소 추상적으로 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멘탈 코칭은 되게 심플하게 좀 저는 정의를 내려봤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나한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점검을 해보는 게 저는 멘탈 코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정의가 네. 실제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사례가 네. 궁금한데 네. 혹시 멘탈 코칭을 가정이나 가족들한테 적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적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번 사례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네. 딸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이 친구가 이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1년을 남겨놓고 입시를 1년을 남겨놓고 자기 진로를 변경을 하고 싶대요. 쉽지 않은 그렇죠. 결정 아닌가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고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더라면 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부모로서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제 그 선택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고 본인은 경찰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과를 선택을 해서 경찰이라는 진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과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1년을 남겨놓고 문과로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때 이제 부모로서 저도 되게 당황스럽죠. 네. 네. 그렇게 1년간, 2년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얼마 여유가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진로를 변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했죠. 이 아이의 선택이 본인이 정확하게 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 친구가 하는 선택이 자신의 진로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너가 정말 원하는 건 어떤 삶이야? 그걸 질문 형태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너의 상태는 어때? 너가 문과라는 진로를 계속 갈 때와 이과라는 진로를 계속 갈 때와 그걸 문과로 갔을 때 너한테 또 어떤 변화가 생기지? 그래서 너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그러면 지금 당장 너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예, 이런 질문들을 예, 코칭적 질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물가로 다시 이 친구가 진로를 바꾸었고 지금 현재는 네,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고 만족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꿈에 가까운 학과를 선택을 해서 네. 대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를 느끼면서 그렇군요. 네, 제가 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그때의 기억이 좀 떠오르네요. 자, 자녀분에 대한 사랑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입니다만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조곤조곤 네. 질문하는 것보다는 네. 다그치거나 나무라거나 네. 꾸지람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유도할까요? 그럴 만한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스킬보다는 제가 멘탈 코칭을 좀 배우고 나서의 저의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분이. 저 역시도 저희 딸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를 부모로서 원해요. 원하는데 내가 부모로서 바라는 바가 있고 또 이 친구가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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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다름을 예전에는 참 인정하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코칭을 좀 제가 배우고 나서 그게 나랑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나니까 오히려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응원을 보내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를 네.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선택에 대해서 더 잘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상태에서 그런 질문들로 그 친구의 응원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멘탈 코칭을 알기 전에는 네. 일반적으로 부모가 보여주는 어떤 다그침, 그렇죠. 맞아요. 꾸지람 이런 네. 거였나요, 본인도? 네, 저 역시도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가르쳐주는 식으로. 네, 그래서 네가 해줘 또는 좀 해. 네, 이런 식이었다가 지금은 정말 그 삶을 원해. 지금 마지막에 정말 그 삶을 원해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실 때 네. 제가 뭔가 확 와닿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이 느낌이 있군요. 네. 와. 자, 멘탈 코칭이라는 것을 접하시게 된 어떤 인연, 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인연이 다 있었죠. 그 제가 한 7, 8년 전에 근무하던 이제 교육 출판 회사가 있었고 저는 거기에 이제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고 본사의 강사님께서 오셔서 네.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교육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었어요? 네. 어떤 면이었나요? 네,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고, 항상 제 얘기를 좀 많이 경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매력이 끌렸고, 그래서 많이 제가 다가섰고, 친해졌고, 네. 근데 제가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 일이 저는 제가 일을 하는 게 항상 더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좀 따뜻하게 다독다독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멘탈 코칭을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그러면 지금 너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도 네가 어떤 문제 해결력을 좀 키울 수가 있을 거고 네가 하는 일도 조금 더 즐겁게 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이걸 배워보니까 나한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도움이 됐던 것처럼 너한테도 충분히 이 멘탈 코칭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거야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멘탈 코칭을 접하게 되신 건가요? 네, 네, 네.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지금도 그분이 저의 이제 멘토 역할을 또 많이 해주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먼저 네. 예, 예,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예, 네. 예, 얘기도 좀 하면서 예, 저를 그렇군요. 많이 예, 끌어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을 네. 옆에서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네. 표정 자체가 되게 따뜻하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이 네. 그 따뜻함이 아마 그분한테서 전달이 네. 돼서 지금 이렇게 네. 몸에 체화된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멘탈 코칭을 알기 전, 네. 그다음에 알고 난 이후에 본인한테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였는지요? 가장 큰 변화라면 네. 저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코칭을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리 멘탈의 소유자였거든요. 유리 멘탈이라 하면 멘탈이 깨지기 쉽다는 네, 의미인가요? 많이 흔들리고 그것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흔들려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고 특히는 이제 사람 관계 또는 일이 잘 안 될 때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 나가지 않을 때 이런 것들로 힘들어 했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원인은 나 자신은 문제가 없다. 항상 그 외부에서 원인을 좀 찾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누군가를 조금 원망도 하게 되고 미워도 하게 되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외부의 시선을 돌렸었는데 네. 멘탈 코칭을 접하고 나서 제가 제 자신한테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이 흔들림을 내가 어떻게 돌파구를 또 찾아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떻고 내 감정은 어떤 상태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지 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집중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삶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보다 네, 오히려 조금 더 저 자신에 집중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 나갈 수가 있어서 되게 자신감이 좀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네. 핑계를 대야 되니까 네.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되고. 네. 그런데 본인한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와닿아요. 지금 말씀이.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혹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멘탈 코칭 기법?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네. 하나 팁을 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본인은 어떤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네. 제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기와의 대화. 자기와의 대화. 네. 그 전까지는 외부에서 제가 네.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멘탈 코칭 이후로는 나 자신한테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나하고의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거울을 보면서 하나요? 어떻게 하죠? 거울을 보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저는 노트에다가 네. 질문을 또 쓰기도 해요. 저 자신한테 하는 질문을. 예를 들면 어떤 포스트잇이라든지. 질문일까요? 네. 뭐 한번 말씀해 지금 보시죠. 현재 내 상태는 어떤 상태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이렇게 나빠졌지? 그리고 내 지금 에너지는 어떤 상태지?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뭐지? 그렇게 내가 질문을 네. 써보는 겁니까? 네, 가고 싶은 방향은 어떤 거지?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근데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네, 이게 중얼중얼하거나 네. 뭐 버스에서 크게 떠들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네, 예, 그렇군요. 네. 특히 화장실에서 많이 해요, 저는. 네, 혼자니까. 네, 예. 그러면 한번 이렇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네. 이 코치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되게 좀 평온해 보여요. 네. 혹시 본인의 지금 행복 지수가 네. 어느 정도 되는지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본다면 10점 만점에 8점. 8점이요. 네. 8점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자기와의 대화, 자기한테 집중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행복 지수가 좀 네. 많이 최근 들어서 높아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 자신도 저의 행복 지수를 이제 수치로 매겼을 때 네. 10점 만점에 항상 5점 이하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뭔가 불만족스럽고 네. 좀 덜 행복한 것 같고 남들은 더 잘하고 예를 들어서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왜 이 상태지? 네. 이런 네 상대적인 뭐 박탈감 네 또는 이제 자신감도 좀 떨어질 때가 있고 해서 10점 만점에 항상 5점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이후로 이제 멘탈 코칭을 좀 접하면서 네. 저희 행복 지수가 좀 많이 이렇게 예, 올라간 것 같아요. 점수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네, 이 코치께서 네. 어떤 에너지를 불러 넣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그런 다른 역할을 분들한테? 하려고 많이 네. 노력을 해요. 직장이나 또는 네. 집에서. 네. 어. 가정에서는 물론 남편분도 계시지만, 네네. 네. 제가 또 행복해야지, 예, 즐거운 분위기, 좀 더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힘들고 지쳤어도 집에 오면은 조금 더 웃으려고, 예,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또 네. 제 역할이 팀원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그분들이 그 좋은 에너지로 자신의 일에서 또 좋은 성과를 끌어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좀 힘들고 지칠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제가 예. 연예인이요. 예, 역할을 해서 네. 예. 그 직장에서 팀원들, 구성원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이 멘탈 코칭이 네. 적용이 되나요? 네, 많이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아침에 예, 출근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다운이 되거나 일하기 싫거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저희 팀원들하고 규칙을 정했어요. 네. 어떤 규칙일까요? 예를 들어서 나의 오늘 이제 예, 행복 지수는 몇 점? 요렇게 단톡방에 이렇게 자신의 행복 지수 또는 일하고 싶은 의욕은 몇 점 이렇게 올리라고 해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점수를. 네네. 그러면 단톡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팀원이 일에 대한 의욕이 5점 이렇게 됐으면 그 친구를 일할 의욕을 1점이라도 좀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그 친구한테 화이팅!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단톡방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팀원들도 이 친구가 오늘은 일할 의욕이 조금 높여줘야 되겠네 하면은 긍정적인 말, 에너지를 주는 말을 서로 해주자. 그래서 팀 문화에서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자는 그런 것들을 팀의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멘탈 코칭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재미있네요. 사실 우리가 단톡방이 업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하는 형태가 좀 많아서 힘든데 지금 이거는 개인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자신감을 끌어올려주는 좋은 툴이 될 것 같군요. 직장에서 팀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멘탈 코칭을 적용하신다는 얘기 이따 조금 더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서민열전.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정혜 코치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은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며 날고 싶어.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되는 거야. 힘겨워도. 네, 방금 노래 한 곡 들었는데요. 임재범의 비상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죠. 이 노래를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있었는지 혹시 이 노래에 대한 얽힌 사연 있나요? 사연보다는 이제 방송에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딱 부르는데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비상이란 노래 가사가.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검색해서 가사를 찾아봤고, 네. 너무 와닿아서 제가 이제 지치고 힘들 때 항상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의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고 힐링을 하는 곡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어쩌면 이 노래 제목과 가사가 네. 이 멘탈 코칭과 연결이 되는 느낌도 드는데 맞나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나 봐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저는 비상하면 그 비상 응급 상황만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웃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1부에서 가정에 대한 얘기, 따님에 네. 대한 얘기도 쭉 하셨는데 네. 말미에 직장에서의 어떤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대로 팀원들과 단톡방을 통해서 본인의 네. 행복 지수와 네. 현재 상태를 좀 체크하고 네. 도와주는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 3년 전쯤에 이제 이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보험 영업을 하는데, 직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네. 다 팀을 꾸려서.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팀이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10명이 넘어가는 대형 팀이 되었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크게 성장한 건가요? 네. 네. 지금 현재는 한 14명 정도가 팀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네. 네. 근데 그 팀을 성장을 시키고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과정에서 네. 멘탈 코칭을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적용을 하면서 저와 저의 팀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은 멘탈 코칭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어서 네. 팀원들이 네. 아니 이게 뭐지라고 좀 네.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팀원들한테는 멘탈 코칭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아 그렇겠죠. 네, 일종의 이제 전문 용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영업 회사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내야지만이 월급이 되고 그 월급이 꾸준히 지속이 돼야지만이 그 일을 계속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달 성과를 내는 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객한테 거절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마음을 다독다독 해주고 좋은 마음 컨디션을 유지를 한다는 게 저의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좀 다독다독 해주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고객한테 거절을 당했을 때도 좀 털어버리고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좀 회복을 시키는 이런 역량들을 좀 강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그것들을 팀 미팅 시간이라든지 수시로 제가 이제 팀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주로 질문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상하 있는 닫혀 있는 팀원이라고 할게요. 저한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좀 물어봐 주십시오. 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야? 고객한테 거절받아서 지금 많이 이제 힘든구나. 그래. 고객한테 거절 당하면 이제 당연히 힘든 부분도 있지. 그치?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나도 내가 거절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치? 고객의 거절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고받으면 팀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대부분?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네. 자꾸 질문하면 귀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 질문을 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만. 예. 그러니까 귀찮도록 막 질문을 막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한두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정도만. 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떤 상태로 가고 싶어? 그러려면 지금 너가 뭐 해야 되지? 예. 제가 지금 느껴져요. 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네. 제가 저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네. 살짝 들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군요. 일단 그 친구의 지금 감정을 나 또한 같이 공감해주고, 네. 그리고서 이 친구가 빨리 그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네, 할 수 있도록 한두 가지 질문만. 물론 힘든 상황에서 계속 질문하면 더 짜증나요. 힘들어요.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네. 자꾸 뭘 물으면 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 같긴 네. 한데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네. 질문하는 것이군요. 네. 그 바탕에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네. 인정해준다는 그 마인드가 네.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아까 단톡방에서 이제 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실제로 그 팀원들하고 어떤 그라운드 룰을 만드신 건데 네. 단톡방에 그렇게 본인의 행복 지수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한 네. 2쯤 됐다. 네. 이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그 별로 올라가지 않고 어떤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은가 좀 궁금한데요. 올라가는 팀원들도 있고 예. 또 그 상태로 머무르는 팀원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저는 애티튜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당사자의 자세. 네. 물론 제가 선악력과 다른 팀원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해주면은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팀원들도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리게 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서로 다른 거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네. 그렇군요. 네. 그거를 이제 팀의 문화로까지 만드실 정도면 굉장히 정말 멋진 일인데 어떤 성과라는 측면보다도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끌어내준다는 것이 더 큰 어떤 의미가 아닌가 싶긴 해요. 실제로 멘탈 코칭이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끌어내는데도 역할을 하나요? 많은 역할을 저는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또 보아왔고 했는데 그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 팀원분이 이제 그 성과가 항상 비슷한 성과였어요. 근데 저희 팀에 이제 합류가 되면서 좀 팀의 분위기 자체가 서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고 서로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좋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다 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친구였는데 오히려 저희 팀원들끼리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를 잘 흡수를 하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서 성과가 조금 올라간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팀원들의 어떤 내재되는 역량을 끌어주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리더로서 잘 하시는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치열업 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네, 있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도 제가 막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느 순간 나도 위로받고 싶다. 나도 누군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를 찾나요? 누굴 찾으시나요? 제 멘토님이신 아까 말씀하셨던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분 그냥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네. 그분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네네. 네. 그리고 저 자신이 또 저 자신을 저는 위로를 하는 거를 요즘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본인이 본인을 위로한다? 네. 오. 누군가가 나 자신을 위로해주면 좋겠지만, 네.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감정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면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가 나를 가장 인정해주고 공감해 해주는 그런 훈련들을 저도 하고 있죠. 괜찮아.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떠오를 거야. 하면서 저 자신을 제가 막 다독다독하고, 저 자신한테 힘을 주는 그런 말을 제가 스스로한테 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또 마음이 힘들 때 듣는 음악을 또 듣기도 하고,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잘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주는 게 전 가장 좋은 그렇군요.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외부에서 원인을 자꾸만 찾다 보니 이게 잘 안 됐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안쪽으로 자기에서 찾는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는 생각이군요. 좋습니다. 그 따뜻함이란 용어를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따뜻함이란 용어를 말씀하시면서 따뜻함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본인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참 따뜻하게 대해준다. 본인 그렇게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해주시나요? 내가 조금은 마음의 온도가 1도 더 이렇게 그분한테 느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또는 그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항상 똑같을 수는 없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온도를 좀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신다. 그렇군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이상 많이들 다치고 마음 다치고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좀 힘내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똑같은 색깔이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을 것 같아요. 힘든 부분이 있어야지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열매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그러듯이 힘든 시기는 인생에서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 있을 때 나 자신의 모습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생을 조금 더 잘 사려면 너 자신한테 집중해봐. 너 안에 답이 있어.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본인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보통은 잘 못 느끼죠. 내가 무슨 답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본인 스스로에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 주변에 이 코치와 함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실 때 일종의 이제 공동체 어떤 활동일 텐데 뭐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재미있는 일도 있을 텐데 그 같이 하는 분들과의 어떤 참 좋은 추억이 있었다. 이런 게 참 재미있었다. 그런 내용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되게 많은 추억들을 함께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가는데 저희 이
맨사역을 이끌어 주시는 멘토님이 계셔요. 그분의 가평에 네. 무란농장이라는 곳에 가서 네. 맛있는 양고기도 먹고 네, 자연과 접하고 이쁜 꽃들도 보고 그리고 나랑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코치분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나누고 네, 이러면서 하나하나 추억을 쌓았던 게 예,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제가 일정이 좀 겹쳐져가지고 못 가게 되었는데 네. 사진을 이렇게 딱 올라온 걸만 보더라도 네네. 너무 그 에너지가 느껴지고 사진만 네. 봐도 막 에너지가 업되는 겁니까? 네. 다들 너무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셔서 네네. 그분들하고 뭔가를 함께 한다는 거를 떠올리고만 하더라도 와. 제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다시 막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상상만 해도 이게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건 제가 쉽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역시 네. 멘탈 코칭으로 단련된 네. 그게 내재화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이 코치의 옷 색상이 아주 네. 컬러풀하거든요. 네. 굉장히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런 색상인데 네. 아까 말씀 중에 사람의 마음에도 네. 사람의 삶에도 색깔이 있다고 하셨던 네. 굉장히 참 와닿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네. 본인의 인생의 삶의 색깔을 네.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네. 좋은 좀 팁을 하나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의 색상은, 나의 색깔은, 다른 사람과 같을 필요가 없어. 너만의 색깔이 있어. 그게 가장 너다움이야. 나다움이고. 네. 네. 그 색깔은 오롯이 너만의 색상이야. 그 색깔이 가장 아름답고 예뻐 보여. 다른 사람 눈에도.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의 색깔을 자꾸 흉내내거나 네. 부러워하지 말고 네.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네. 자기다움이다. 네. 이런 얘기신가요? 네. 자기다움, 나다움. 굉장히 와닿는 말씀인데. 네. 자, 그러면 이 코치의 인생에서 멘탈 네. 코칭이 갖는 의미,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코칭이 제 인생에서 갖는 의미를 하나의 문장으로 좀 정의 내리기는 힘들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정의를 좀 내리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 또한 괜찮은 사람이야. 너 자신한테 조금 더 집중해봐.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네. 굉장히 아주 반복되는 용어 네. 중에 하나가 네. 자기다움, 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네. 본인한테 집중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게 어쩌면 멘탈 코칭의 본질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자신 스스로한테 집중을 해야지, 네. 네, 자신을 조금 더 성장을 끌어낼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아보고 인식할 수 있는 그게 멘탈 코칭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게 멘탈 코치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네. 본인한테 집중하고 자기다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네. 반드시 회복 탄력성도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자, 팀원들과 함께 팀 문화도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멘탈 코칭을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네. 다음 기회에는 네. 뭐 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네. 한 번 더 들어보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서민열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오늘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정혜 코치와 함께 멘탈 코칭에 대한 얘기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노래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 함께 비상하기를 이 시간을 통해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진행했던 5시 20분입니다. 고맙습니다.